성추행 피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의 국선 변호사 직무유기로 고소가 됐죠. 그런데 이 변호인이 이 중사 사진을 외부에 공유를 하고 유족을 악성 민원인으로 부르는 등 비하한 혐의도 이 고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선 변호사 측은 신상유출 혐의는 사실무근이라면서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 등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네, 한편 정치권에서도 병역 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특히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연결 이후에 저희가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 유족 측은 국선 변호인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는데 대리인이 얘기하기를 묵과할 수 없는 다른 혐의가 있다. 저희가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한 것 같아요. 어떤 혐의가 있는지 좀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 이 국선 변호인 법무관이죠. 군 법무관이 실제 피해자의 사진을 유출했다. 그리고 악성 민원인이라고 비난하는 취지의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썼다라는 게 유족 측의 주장이고요. 성폭력 특례법에 보시면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유출을 하거나 얼굴을 공개하거나 사생활에 대해서 공개하는 경우에는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해당 군 법무관이 이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외부의 어떤 부적절한 평가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성폭력 특례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극구 부인하고 있고 사실 무근이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여러 가지 혐의가 있고 유족 측에서는 지금 국선 변호인 그리고 그분이 속해 있던 공군본부의 법무실 관계자들까지 모두 수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족 측에서는 유족 측 변호사는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냐면 이모 중사 관련된 거 이름, 소속 부대, 임관 기수, 사진 피해 내용 등이 공유가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마지막에 본인이 이제 영상을 촬영한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내용이 공유가 됐는데 거기에 지금 이 국선 변호인이 개입돼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또 지인들에게 사진을 돌려보면서 그 외모 평가까지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지금 이제 유족 측의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면 법무실에 있는 감찰하는 분들이 그 사진 보면서 그 이모 중사에 대한 평가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얼마나 잘못됐냐 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 단적인 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쪽 그 국선 변호사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봐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 본질로 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 그리고 구조적인 병폐 이거 이제 도려내야 된다고 문재인 대통령도 강력한 지시를 한 바 있는데요. 더불어 지시하면서 군사법원법 개정도 함께 그 개정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필요성을 문 대통령도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예를 좀 들어보면요, 군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할 때 소속 부대 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때문에 일선 부대 지휘관이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비판이 꾸준하게 제기되었습니다. 군사법원법 개정 저희가 좀 빨리 가야 될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요. 이 큰 틀에서 어떤 방향으로 좀 개정이 돼야 된다고 우리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군사법원이 좀 문제가 지적이 되는 것이 독립성이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민간법원 같은 경우는 사실 행정부와 사법부가 분리돼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군사법원은 군 지휘부 산하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행정부 아래에 있다. 그러다 보면 군 지휘부로부터 독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군대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투명하게 재판에서 처벌하는 것보다 군 내부에 좀 온정주의에 흐른다거나 군 지휘부의 의견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구조기 때문에 폐쇄적이다. 온정주의에 빠져 있다. 피해자 보호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는 구조이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는데 비군사 범죄에 대해서는 민사법원에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되고 군대 내 범죄에 한정해서 예를 들면 군 기밀 누설이라든가 뭐 군무 이탈이라든가 군용물 관련죄는 군사법원에 처리해야 된다 이런 방향성도 있지만 정부가 지난해 이제 7월 발의했던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일단 1심 군사 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이제 상급시킨다는 겁니다. 조금 더 독립성을 보장하는 취지인 것이고요. 일단 1심은 군사법원에 하더라도 항소심 재판 같은 경우는
경우 그래도 민간법원에서 좀 투명하게 그 항소심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검찰단을 설치하는데 국방부 장관 및 참모총장 소속으로 이제 검찰단을 설치를 해서 조금 더 군사법원의 어떤 재판이나 군 검찰의 활동이 조금 더 실효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제 개정안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네네네. 제 식견으로는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투명한 재판, 예.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는데 네. 군인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제가 휴가 나온 군인한테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저는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못 받고 피해자 입장에서 예.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보 접근성, 뭐 변호인의 어떤 활동 이런 것들이 제약이 되거든요. 예. 그래도 군인이 나와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군인이라는 신분으로 군사법원 가서 재판을 받을 때 군 온정주의가 있을까 봐 걱정되는 측면도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개혁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네, 일단 이 개정안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논의에는 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가능성 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속도를 조금 더 내면, 물론 뭐 100%가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6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지금 현재 뭐 주도적으로 만약 법을 처리해 나간다고 하면 불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 여론들을 보면 그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제가 조금 더 군사법원법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면, 예. 군사법원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저는요, 제가 군생활할 땐 제가 국선 변호인도 했었어요. 전 법 전문가도 아닌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국선 변호인을 다 법무관들이 하는데 예전에는 예. 군 법무관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 국선 변호인 일반 장교들을 시켰어요. 그 정도로 제대로 안 됐어요. 지금은 물론 그렇게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도 문제가 되는 거 뭔지 아세요?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잖아요, 판사가.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그 형량을 결정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해당 부대 지휘관이에요. 판사가 아니고. 지금도 법으로 보면요, 해당 부대 지휘관이 감경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재판에서, 군사 재판에서 예를 들면 징역 2년이다. 근데 지휘관이 볼 때 이게 너무 과하다 생각하면 그걸 깎을 수가 있어요. 그게 현재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바꾸자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군사법원법에 그게 돼 있다는 거 바꾸자는 것이. 또 하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검사, 판사, 우리는 다 분리돼 있잖아요. 예. 판사는 법원에 있고 검사는 검찰에 있죠. 예. 저 군대 가면요, 그 법무실에 같이 근무해요. 그러면서 1년, 보통 지금 제가 알아봤더니 예전에는 그것도 아니었어요. 요즘은 1년 정도만 한대요. 1년 정도 판사한 사람은 1년 동안 계속 판사하다가 예. 검사로 역할을 바꾸고, 검사하신 분은 1년 동안 하는데, 예전에는 그것도 없었고요. 이 사건에 검사하다 다음 사건에 판사하고 이런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로 잡자는 거예요. 예, 이게 예.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예. 봐도 민간법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군사법원법이 그게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자고 하는 것이 이번에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예.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봐요. 여러 가지로 분리될 건 분리되어야 하고 개정될 건 개정돼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실제 이제 상황이 그렇다고 최준호 교수께서 많이 예를 들어주시니까 더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물론 전시 상황, 휴전인 상황이기 때문에 전시 상황이 아니라고는 얘기할 수 없겠으나, 이 군사법원의 필요성이랄까요? 그러니까 아예 없애자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군 비밀이나 어떤 군의 그 안전 문제, 그리고 인력과 비용 문제 때문에 군사법원이 지금까지 이제 존재를 했는데, 비슷한 대만 같은 경우도 2013년에 이제 폐지를 했습니다. 군사법원은 아예 폐지할 건 아닌데, 지금 통계를 보시면 이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는 범죄의 종류 중에 군사 범죄는 전체의 8%, 10%가 안 되는 겁니다. 일반 나머지 92%는 군인이 저지른 일반 형사범죄, 군인이 이제 교통범죄를 일으키거나 성범죄를 일으키거나 이런 범죄라는 측면에서는 군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은 매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다. 특히 전주의 원내대변인이 예.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지금 점검하고자 하는데, 이번 사건도 사실 성폭력 문제입니다. 예. 지금 단기 군법무관이라는 것은 군대를 대체해서 로스쿨생들이 가서 로스쿨을 나온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건데, 전문성, 경력 부족한 사람들한테 법률 지원 받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오히려 이제 민간법원에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전문성을 갖춘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야 이제 부당한 압력이라든가 2차 가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적어도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민간법원이 담당할 수 있도록, 민간 변호사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성폭력이 근절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구질적인 문제가 많은 이런 상황에서 이걸 다 뿌리 뽑기 위해서는 오늘 저희가 다뤘던 군사법원법 개정안도 빨리 좀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 내용까지 저희가 좀 만나보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이슈큐브 두 번째 주자까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